우야호 NFT 950만원, 도지시바견 NFT 45억. 요즘 NFT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죠. 대체 불가 코인이란 뜻인데 디지털 사진이나 동영상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기술이에요. 원작자가 진품 인증 사인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돈 냄새를 맡고 재빨리 이 사업에 뛰어든 단체가 있어요. 바로 NBA 탑샷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디지털 카드를 살 수 있거든요. 스포츠 카드의 디지털 판인 거죠. 약 20초가량의 하이라이트 모먼트가 담겨 있고 유저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도 가능해요. 현재까지 최고가에 거래된 카드는 르브론 제임스가 2020 결승전에서 선보인 덩크 카드인데요. 23만 달러, 현재 환율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디지털 쪼가리에 2억 7천만 원을 태우는 게 말이 되냐 하실 텐데 작년에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 실물 카드가 129만 달러, 약 15억에 거래됐거든요. 종이 쪼가리를 15억에 사는 건 말이 될까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면 피파 온라인을 생각하면 편해요. 선수 카드를 얻기 위해서 현질하고 카드깡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수백 수천만 원 쓰는 게 우스운 게임인데 그런데 게임에서 얻는 이런 선수들을 영원히 소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유저들이 이탈하고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내가 가진 이 카드들도 게임과 같이 운명을 다하겠죠. 시한부 데이터 쪼가리에도 돈을 꼬라박는 게 우리들인데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NBA에서는 이 디지털 카드를 매우 소량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공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카드 한 장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판매된 NFT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건 마이크 윙켈만의 매일 첫 5001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14년 동안 그렸던 디지털 그림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이 작품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 현재 환율 820억에 낙찰됐어요. 이런 이슈에 빠지면 섭한 인물이 있죠.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 뱅크시 작품 중에 멍청이란 작품이 있어요. 이런 쓰레기를 사는 멍청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 그림을 경매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미술품을 경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담겨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약 1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반전은 이 그림을 산 사람이 바로 뱅크시 본인이라는 거. 뱅크시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NFT로 저장해 놓고는 생중계를 통해서 원본을 태워버리거든요. 실물 그림은 사라지고 NFT 데이터 쪼가리만 세상에 남은 거죠. 이 NFT는 다시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거래된 금액이 약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원본 그림보다 이걸 사진으로 찍은 게 약 4배 가까이 가치가 더 나가게 된 거죠. 그림을 잘 그리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비싼 값에 팔리는 게 NFT의 특징이기도 해요. 영국 사는 12살 잼민이 벤야민 아메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5살 때 아빠한테 코딩을 배웠다고 해요. 그때 배운 코딩으로 이상한 고래들이라는 시리즈로 서로 다른 고래 그림 3,350개를 NFT로 만들었는데 이 시리즈들이 팔린 가격이 총 40만 달러, 약 4억 7천만 원. 이것만 해도 억소리가 나는데 그 뒤에 만든 논 펀지블 히어로라는 시리즈는 10배 이상인 500만 달러, 약 60억에 팔렸어요. 이쯤 되면 NFT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지죠. 내가 벤야민보다 그림 더 잘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NFT 만드는 건 매우 간단해요. 먼저 NFT 거래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은 오픈시라고 하는 곳인데 계정 만들고 NFT로 만들 파일을 업로드하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니까 거래도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도 코인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이 있어야겠죠. 사이트마다 취급하는 코인이 다른데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어야지만 NFT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NFT가 사진이나 동영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에요. 월드와이드웹, 즉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NFT도 경매에 나와서 약 62억 원에 낙찰됐고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담긴 NFT도 경매에 나와서 2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NFT가 핫하다 보니까 NFT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미쳐있는 상태거든요. 얼마 전 연이은 삽질로 주가가 날아가있던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까지 겹쳐버렸는데 폭락해야 될 주가는 이상하게도 30%나 상승했거든요. 같은 날 NC가 NFT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연예산업 규제와 한국 정부의 플랫폼 사업 규제라는 원투펀치를 받고 한때 주가가 급락했던 하이브 역시도 NFT 사업 진출을 공식 발표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썼거든요. 현재 주식시장은 NFT만 묻었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마디로 광풍이죠. 때문에 현재 NFT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마치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전부 바꿔놓을 것처럼 온갖 전문가들이 떠들어댔지만 막상 메타버스랍시고 나온 것들은 기존 게임에다가 화상 채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던지라 현재는 그 열풍이 확 식어버린 것처럼 NFT 거품이 한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NFT 열풍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코인의 역할이 생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인간의 욕망 그래프를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NFT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NFT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